카라바오컵에서 하브리그 팀인 미들스브로에게 충격패를 당했던 첼시가 풀럼전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대0의 페널티킥 승리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관중석에 램파드가 보엘리 구단주 옆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리그 3연승에도 불구하고 경질로는 여전한 것 같은데요. 풀럼전 경기 내용은 어땠는지, 첼시의 또 순위 경쟁이 중요한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 전망을 현지에서는 어떻게 가져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3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최근 6경기 중 4승을 거뒀습니다만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첼시는 이겨야 할 팀에게 이긴 것일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2대1로 패했고,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는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루턴타운에게도 이제 3대2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강등권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그것도 이제 한 골차 아슬아슬한 승리였고요. FA컵에서 프레스톤에게 4대0 승리, 이것도 뭐 당연히 이길 경기를 이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카라바오컵에서는 하브리그 팀인 미들스브로에게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파상 공세를 펼쳤고 많은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0대1로 패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오늘 풀럼전까지 이어진다면 포체티노 감독의 이제 자리 보존도 이제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BBC에서는 풀럼전에서 첼시가 이제 승점 9점을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반 만에 거둔 3연승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첼시가 리그에서 연승 행진, 홈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만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길 팀에게 좀 이긴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승점은 또 당연한 게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뭐 리그 3연승, 홈 4연승이 과연 이제 대서특필할 만한 일인가? 그만큼 또 첼시의 최근 부진이 깊다.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3연승, 4연승이 첼시에게는 좀 뭐 흔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첼시는 지난 미들스브로전과는 다르게 아만도 브로야 선수를 최전방 원톱 자리에 썼습니다. 진짜 9번을 쓴 건데요. 이 아르만도 이제 브로야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 나서면서 파머가 원래 이제 2선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오늘은 뭐 자기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갤러거가 좀 더 이제 위쪽에 배치가 되면서 활약을 또 이어갔습니다. 패스 네트워크를 좀 보면 첼시는 왼쪽 측면에 라임 스털링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요. 엔소 페르난데스와 지난 미들스브로전에서는 수비 부담을 가졌던 콜윌 선수가 또 이제 공격의 가세를 하면서 왼쪽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브로야가 이제 원톱으로 나선 가운데 파머가 오른쪽 측면에서 귀스터 갤러거와 함께 또 패싱 플레이를 통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 반면 이 풀럼은 팀 내에 이제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고 골을 넣어줘야 되는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경기 내내 존재감이 부족했고, 첼시 출신의 윌리안 선수는 오늘 활약을 보이면서 왼쪽 측면에서 위협적인 장면도 연출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 토탈 슈팅에서는 17대 14로 첼시가 우세했습니다만 유효 슈팅은 4대 3으로 오히려 적었습니다. 기대골값에서 이제 2.08골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한 골밖에 기록을 못했고, 그것도 이제 전반 종료 직전에 가까스로 페널티킥골로 득점을 해냈죠. 볼 점유율도 이제 55대 45였으니까 점유율에서도 압도적이지 못했습니다. 빅찬스가 2차례 있었고 한 차례 또 빅찬스를 놓치기도 했었고요. 후반전 들어서 이제 골대를 맞춰내는 장면도 나오긴 했습니다. 의미 있는 기록 가운데 하나는 이제 골키퍼 그 세이브가 4대인데 페트로비치 골키퍼가 4차례나 선방을 하면서 잘못하면 팀이 질 수도 있는 위기에서 팀을 구해냈다. 이 기록도 첼시에게는 위협적인 그런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 초반부터 이 첼시의 공세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콜윌 선수가 이제 커팅을 하고 난 이후에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연결했고요. 엔소 페르난데스가 박스 가운데 있던 갤러거 선수에게 연결을 했는데 갤러거의 슈팅이 오른쪽으로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첼시의 이제 득점이 좀 곧 나올 거 아닌가, 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전반 21분에도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가 왼쪽에서 활발했던 라임 스털링의 패스 연결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시도했는데요. 브로야 선수의 헤더슛이 아쉽게 또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7분에 플럼의 이제 공세가 한번 아주 날카롭게 이어졌는데요. 윌리안 선수가 왼쪽에서 돌파를 시도하면서 패스 연결했고 왼쪽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아주 낮은 땅볼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리 윌슨의 슈팅이 페트로비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사실 아찔했던 장면인데 첼시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갔더라면 경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공세를 취했습니다만 좀처럼 득점이 나오지 않고 준비가 잘 된 플럼을 상대로 골문을 열지 못했던 첼시가 전반 추가 시간에 드디어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라임 스털링이 패스 연결을 받아서 박스 안으로 돌파에 들어갔고 플럼의 이제 디오프 선수가 저 태클이 좀 위험하게 나오면서 결국은 페널티킥이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플럼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반전 내내 잘 막아냈는데 전반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한 셈이 됐고요. 파머 선수가 페널티킥 골 성공하면서 첼시가 1대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이 골이 들어가면서 전반전을 첼시가 리드한 가운데 마쳤는데 그러면서 후반전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엔소의 크로스 연결이 나왔고 스털링의 헤더가 이제 골대를 맞는 불운이 이어졌는데요. 뭐 첼시에게는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이고요. 자, 하지만 플럼은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페레이라 선수의 패스 연결을 받은 라울 히메네스의 슈팅이 페트로비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페트로비치가 오늘 팀 승리에 이제 많은 역할을 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82분에는 이제 교체 투입된 마두에케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플럼 입장에서는 동점골 얻어내기 위해 공격 쪽에 좀 비중을 두는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에 마두에케 선수에게 기회가 몇 차례 나왔는데요. 마두에케가 돌파를 시도했고 수비 걷어낸 볼을 갤러거가 슈팅을 했는데 또 한 차례 왼쪽 골대에 맞는 불운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전 90분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 상황이었는데 갤러거 선수의 패스 연결을 받은 마두에케 선수의 슈팅이 베른트 레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자, 이 장면도 이제 레노의 선방이긴 했습니다만 첼시로서는 이제 추가골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1대0의 리드를 가까스로 좀 지켜내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고 후반 종료 직전에는 플럼의 공세에 좀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TNT 스포츠에서 해설을 했던 조 콜은 토트넘 이적설이 도는 이 코너 갤러거 선수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토트넘에게 이제 필요한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패스 정확도에서 88%, 또 키패스가 2차례 나왔고요. 그라운드 경합에서도 5번 가운데 3차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중원에서 활약이 인상적이었던 갤러거 선수였습니다. 첼시의 이후 일정을 보면 리그컵 4강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첼시가 뭐 리그에서 이제 2월에 리버풀 원정길에 나서고 울브스를 상대하는 일정도 있습니다만 리그컵 4강 2차전 그리고 FA컵 4라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첼시가 유럽클럽 대항전에 가기 위해서는 이 컨퍼런스 리그라든가 유로파 리그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들스브로를 꺾고 카라바오 결승전에 진출해야 하고 또 FA컵에서도 이제 우승이 필요한데 미들스브로에게는 1차전 패했죠. 또 에스턴 빌라는 올 시즌 워낙 막강한 전력을 보이면서 첼시에게 승리 장담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램파드가 이제 보엘리 구단주와 이제 경기를 지켜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팬들의 이제 농담 섞인 전망도 나왔는데 이러다가 램파드가 3기가 가동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팬들의 또 반응도 있었습니다. 굳이 보엘리 구단주 옆에 앉아있을 이유가 있었느냐. 하필이면 흔들리는 첼시 포체티노 감독의 입지가 좋지 않은 가운데 램파드와 이제 보엘리 구단주가 가까스로 밀착해서 경기를 지켜봤던 장면은 많은 얘기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첼시에게는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8위까지 올라섰는데 이번 라운드 이제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팀과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 클럽 대항전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맨유와 토트넘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기 어려운 어느 누구가 이제 이겨줬으면 하는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기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요. 영국 현지에서 이제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 전망은 어떤지 또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C의 크리스 서튼은 이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손흥민의 부재가 아쉽긴 해도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좀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리스 서튼의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흥미로운 점은 많은 팀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올 시즌 이 테나 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죠. 맨유는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며칠 후 노팅엄 포레스트에 가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현재 올드 트래포드는 확실히 에릭 테나 감독의 메뉴 입장에서는 요새가 아닙니다. 리그 첫 20경기에서 메뉴가 기록한 22골보다 적은 득점을 기록한 팀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2팀뿐이란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토트넘은 지금까지 메뉴보다 20골을 더 넣었기 때문에 득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손흥민 선수 없이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됩니다. 전 첼시의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이번 주에 토트넘과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그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상대하기에는 악몽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문 앞에서는 결정력이 아쉽죠. 베르너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흥민 선수 없이도 토트넘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89-90 시즌 이후 리그에서 메뉴를 모두 꺾고 두 차례 모두 꺾고 더블을 달성한 적이 없지만 저는 토트넘을 지지합니다. 토트넘은 어떤 팀을 상대하든 똑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토트넘의 접근 방식이 메뉴전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는 매주 자신감이 커지고 있죠. 가르나초는 위협이 될 것이지만 문제는 다른 메뉴팀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활약할지 여부입니다. 팀으로서의 메뉴에 대한 불안함을 크리스 서튼은 밝히고 있고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라 하더라도 메뉴를 상대로 한 골은 내주더라도 뭐 두 골, 세 골을 넣을 수 있는 화력은 있다라고 크리스 서튼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0미닛은 토트넘이 메뉴를 상대로 2대1로 좀 승리를 거둘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소극적인 메뉴는 보강에 성공한 토트넘이 넘기는 힘든 상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두 팀 모두 시즌 내내 일관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 결과 기복이 심한 경기력과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확실히 두 팀 중 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토트넘은 2명의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고 돌아온 판더펜이 큰 활약을 펼치길 원할 것입니다. 메뉴는 지난주보다 더 강한 팀을 구성해야 하지만 토트넘의 강렬함은 이 소극적인 텐하의 메뉴에게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새롭게 보강된 이 공수에서의 선수들의 활약 여부, 돌아온 판더펜까지 활약을 한다면 메뉴가 토트넘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자, 후스코드닷컴은 어떻게 전망을 했을까요? 후스코드닷컴 역시 토트넘이 메뉴를 상대로 한 골은 내주지만 두 골 정도로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메뉴를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월요일 밤에 FA컵 4라운드 32강 진출을 확정했고 최근 공식 경기 3경기 중 2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또한 메뉴는 토트넘과의 최근 4번의 홈 리그 경기 중 3차례나 승리했습니다. 금요일 밤 번리와 FA컵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최근 6경기 중 5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4경기 중 단 1승을 거두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스코드닷컴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나 조직력이 흐트러진 메뉴를 상대로 승점, 석점을 따낼 자신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뉴의 조직력이 토트넘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메뉴는 홈 2점을 살리려 할 것이고 토트넘은 전반기 대결에 이어 에릭 테나 감독에게 또 한 번의 패배를 안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계 매체라든가 평론가들의 예상은 토트넘이 메뉴를 앞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스탯존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8월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여정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시스템의 원활한 통합 덕분에 토트넘은 반복되는 부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즌 내내 유럽 대항전 전철을 향한 일관된 추격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메뉴는 일관성 없는 경기력과 절망적인 순간에 시달렸습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성공을 발판 삼아서 메뉴의 시즌을 짓는 취약점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메뉴 안방에서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메뉴를 상대로 토트넘은 어려운 터널을 좀 지나왔다. 손흥민의 부재가 있긴 하지만 돌아오는 선수 이적생들의 활약이 합해진다면 메뉴 원정 경기에서 승리 거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난타전을 예상을 했는데요. 예측하기 어렵다. 근데 골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 대해 자신 있게 예측하기보다는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게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죠. 어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타날까요? 이게 좀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기복 있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인데요. 에릭
테나 감독도 모르는데 저 같은 멍청이가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골은 반드시 터질 것입니다. 맨유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홈 경기에서 17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5년 10월부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유와 토트넘의 지난 17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승패가 갈릴 것에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만 봐도 무득점 무승부, 그리고 이제 무승부는 웬만해서는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스포츠몰의 전망은 맨유와 토트넘이 이제 1대1로 좀 무승부를 거둘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앞서서 예상들은 이제 많은 골이 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번리를 꺾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창의력이 심각하게 부족했지만 맨유의 끊임없는 공격력 부진은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1년의 부상 선수 복귀는 의심할 여지 없이 2024년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득점하는 것을 좋아하는 토트넘이 일요일 경기에 유력한 승리팀으로 꼽힐 수 있지만 부상 선수와 손흥민, 비수마, 사르 등 국가대표 소집으로 인해 스쿼드가 약해진 토트넘은 맨유와 팽팽한 접전 속에 승리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지역지인 더 스탠다드의 전망은 2대2 무승부인데요. 맨유 시즌 특성상 포레스트전 패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는 큰 경기력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토트넘도 퀄리티가 없는 팀이 아니죠. 베르너 영입으로 전력이 강화됐습니다. 맨유가 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디 애널리스트의 전망은 맨유의 승리 확률을 40.3%,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31.5%로 전망을 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 평균을 보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맨유의 승리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 승리의 2.15배, 토트넘의 승리는 3.04배 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요 선수들의 복귀, 브라질 대표, 또 아르헨티나 대표, 잉글랜드 대표팀의 이제 수비 자원들이 이번 경기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카세미르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루크쇼가 돌아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맨유의 전력에 크게 이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거겠죠.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경기에 대한 다양한 소식도 한준TV와 함께 하십시오.